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좋은 노트북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찾을 거고,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퍼포먼스가 높은 노트북을 찾을 거예요. 노트북이 퍼포먼스도 좋고 휴대성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다 좋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쿨링 시스템이나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의 강점을 가지는 초경량 노트북, 퍼포먼스의 강점을 가지는 게이밍 노트북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하기도 해요. 오늘 소개한 노트북은 이 중에서 초경량 노트북으로 분류되는 제품인데, 1kg 내외의 초경량 노트북들 중에서 가성비가 꽤나 훌륭한 모델인 라이젠 7 5800U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4입니다. 2개월 전쯤인 지난 1월에는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3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노트북은 2021년 모델이고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2022년 모델로 CPU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많은 게 달라지면서 장점이 더 많아졌습니다.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들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요가 슬림 7 카본 14는 젠3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4세대 5000 시리즈가 탑재되었습니다. 젠3 아키텍처 기반 라이젠 4세대 5000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는 라이젠 7 5800U, 라이젠 5 5600U, 라이젠 3 5400U가 있고, 요가 슬림 7 카본 14에는 라이젠 7 5800U 또는 라이젠 5 5600U가 탑재되어,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4의 주요 하드웨어 스펙을 빠르게 짚어보면 AMD의 라이젠 7 5800U CPU, AMD 라디온 그래픽스 내장 GPU와 MX450 외장 GPU, 2.8K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 LPDDR4X 듀얼 채널 16GB 램, 1TB NVMe SSD, 7900mAh의 61Wc 배터리, 4웨이 스피커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에서 CPU가 라이젠 5 5600U로 바뀌면 SSD 용량이 512GB로 바뀌면서 CPU와 SSD는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OS는 윈도우 11 탑재를 기본으로 하고 프리도스 모델도 판매 중입니다. 요가 시리즈는 레노버의 대표적인 초경량 라인업 노트북으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인데, 2022년형 요가 슬림 7 카본 14도 왼쪽 상단에 요가 로고가, 오른쪽 하단에 레노버 로고가 들어간 것 이외에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제조사 로고와 브랜드 로고가 함께 들어가면 촌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아요. 크기는 가로 313mm, 세로 214.5mm, 두께 14.9mm로 14형 노트북 중에서 작은 편에 속하고, 덩치가 좀 있는 제가 들고 있어 보면 조금 더 아담하게 느껴집니다. 이 녀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180도 펼쳐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4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커버가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졌는데, 카본 파이버는 번역하면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는 강철이나 알루미늄보다는 가볍지만 더 튼튼한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저울에 올려보면 1.103kg으로 외장 그래픽카드 탑재했음에도 충분히 가볍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원 어댑터까지 더해보면 1.442kg이 나오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죠. 손목 받침대가 있는 안쪽과 하판도 가볍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서 내구성하면 항상 등장하는 밀스펙 스탠다드 810H를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볍지만 내구성을 포기하지 않은 노트북이에요. 이어서 측면 확장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에 PD와 DP를 지원하는 USB-C 포트 2개와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 오른쪽에는 일반 USB-C 포트, 웹캠 차단 버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확장 포트에 USB-A 포트와 외부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USB-C 타입 DP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운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USB-A, HDMI, VGA 포트가 있는 3-in-1 허브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노트북을 뒤집어서 하판을 보면 통풍 구가 없이 매끈하고, 좌우로 뭔가 구멍이 있는데 스피커입니다. 하판을 열어서 노트북 속을 보면 2개의 쿨링팬과 2개의 히트 파이프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좌우 아래로 스피커가 비교적 길게 뻗어 있어요. 그 밖에 SSD나 7900mAh 배터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 스피커를 자세히 보면 키보드가 있는 상판으로 연결된 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웨이 스피커라서 하단 좌우와 상판의 키보드 양옆으로 소리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웨이 스피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3W짜리 서브우퍼 2개와 2W짜리 트위터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경량 노트북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음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와 정말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실제 느낌을 100% 전달할 수는 없지만 녹음된 소리를 짧게 들려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22년형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4는 AMD의 라이젠 7 5800U CPU를 탑재하고 있는데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 벤치마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4369점, 그래픽스 스코어 4674점, CPU의 성능을 의미하는 피직스 스코어 11493점이고 타임스파이는 총점 1955점, 그래픽스 스코어 1788점, CPU 스코어 4168점으로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딱 맞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은 싱글코어 1400점에 멀티코어 9057점으로 8코어 16스레드다운 점수를 보여줘요. 이어서 성능 유지가 잘 되는지 스로틀링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 파이어 스트라이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98.3%의 안정성, 타임 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99.1%의 안정성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성능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도 보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봐도 성능을 가늠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프레임의 변화와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 변화까지 보여드립니다. 모든 게임 테스트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2880 곱하기 1800으로 설정을 했고 게임 내 해상도 설정에서도 2880 곱하기 1800을 선택했어요. 가장 먼저 롤은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100에서 120 정도가 나오고 평균 프레임 112fps, 하위 1% 프레임 84에서 85fps를 기록했어요. 이때 프로세서의 내부 온도는 CPU가 62~63도, GPU가 70도 내외입니다. 두 번째 게임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5단계 중 중간이 높음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60에서 70 정도가 나오고 평균 프레임 66fps, 하위 1% 프레임 51에서 52 프레임을 기록했어요. 이때 프로세서의 내부 온도는 CPU가 64~65도, GPU가 73~74도입니다. 이어서 그래픽 설정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최상으로 플레이를 해보니 프레임이 40에서 50 프레임이 나오고 평균 프레임 43fps, 하위 1% 프레임 35fps를 기록했어요. 이때 프로세서의 내부 온도는 CPU가 64~65도, GPU가 73~74도로 이전 테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에 렌더링 크기 90으로 테이고 맵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30에서 50 정도가 나오고 평균 프레임 43에서 45fps, 하위 1% 프레임 26에서 27fps를 기록했어요. 이때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는 CPU가 65도 내외, GPU가 73~74도로 오버워치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게임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보면 오버워치까지는 옵션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가 있고 배틀그라운드는 옵션을 다소 포기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보여드린 모든 테스트 결과가 2880 곱하기 1800의 고해상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1920 곱하기 1200의 FHD급으로 낮추면 프레임을 더 높게 유지한 상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AMD의 라이젠 7 5800U와 MX450이 만들어내는 게임 퍼포먼스가 초경량 노트북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가 합판에 통풍구가 없어서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통풍구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충분히 준수한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사용자의 손이 닿는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은 어느 정도인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면서 측정을 해보면 최고 온도가 숫자키와 특수키가 있는 쪽이 44도까지 올라가고 숫자키 아래로는 39도대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틀어놓고 온도를 측정해보면 최고 온도가 35도에서 36도 수준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초경량 노트북들은 발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노트북은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발열에 대한 걱정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소음은 두 개의 팬이 돌아가고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 극한 성능 모드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최대 소음이 52dB 내외가 나오고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소음이 가장 작을 때 44dB 정도가 나옵니다. 직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노트북을 껐을 때 소음도 보여드립니다. 딱히 소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고 팬이 돌아갈 때 우리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퍼포먼스부터 발열 소음까지 기본 성능에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이어서 디스플레이입니다.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4는 2880 곱하기 1800 해상도,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OLED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장비를 이용해서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100%, 어도비 RGB 95%로 역시나 아주 훌륭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도 측정해보면 스펙상 최대 600니트인데 일반적인 사용간에는 100% 설정해서 415니트 정도가 나와요. 노트북이 이 정도 밝히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OLED이면서 2880 곱하기 1800의 충분한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점이고 14인치이긴 하지만 16:10 화면비로 문서 작업 등 노트북 사용 효율을 높였다는 거예요.
가끔 좋은 OLED를 가져와서 해상도를 FHD까지만 지원해서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녀석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만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점도 있는데 글레어라서 선명도나 색 표현에서 이득이 있긴 하지만 종종 내 모습이 비치는 것이 거슬리기도 합니다. 다른 요소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글레어 패널이 마음에 걸린다면 저반사 코팅을 붙여가는 방법도 있긴 해요. 초경량 노트북에서 키보드는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한데 이 노트북 역시 구려서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타건감이 좋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나마 노트북 두께에 비해서는 타이핑식 깊이가 살짝 느껴져서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키보드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전원 버튼이 키보드가 있는 상판 위에 없다는 점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뻑 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건데 전원 버튼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누르는 일은 없어요. 이게 노트북 사용 시에 은근히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모서리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사용성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져요.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는 노트북은 사용시간이 길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화면 밝기 100%, 볼륨 20, 지능형 냉각 모드로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무한 재생했습니다. 5시간 43분이 지나서 전원이 꺼졌어요. 앞에서 화면 밝기 100%에서 415니트 정도라고 했는데 이 정도 밝기에서 4K 60프레임 영상을 5시간 43분 연속 재생했다는 것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적외선 센서와 토프 센서를 갖춘 720p 웹캠과 듀얼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웹캠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셔터가 측면에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레노버 여거 시리즈를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지능형 냉각 모드, 배터리 절약 모드, 극한 성능 모드를 어떻게 바꾸냐고 물어보시는데 레노버 Q 컨트롤이라고 해서 펑션 Q를 누르면 됩니다. AMD의 라이젠 7 5800U CPU를 탑재한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4 매력적인 부분부터 아쉬운 점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든 없든 누구나 AMD 라이젠 7 5800U가 만들어내는 성능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초경량 노트북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스펙과 성능을 가진 다른 제조사들의 초경량 노트북을 찾아보면 왜 이 노트북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지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2022년 3월 프리도스 기준으로 라이젠 7 5800U를 탑재한 모델이 150만원 중후반대, 라이젠 5 5600U를 탑재한 모델이 14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가끔 가성비가 좋다는 의미를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지 무조건 싼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